차지우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메일함에는 읽지 않은 메일이 쌓여 있었고 메신저 창에는 답장을 기다리는 말들이 줄줄이 떠 있었다. 하지만 지윤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다. 손끝은 움직이려다 말고 다시 굳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강시우가 있었다. 시우는 늘 그랬듯 흐트러짐 없는 얼굴로 회의 자료를 넘기고 있었다. 사무실에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할 사람처럼 보였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어젯밤부터 마음 한구석에 걸려있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저는 차선임이 마음에 듭니다. 그 말은 분명 업무 이야기였을 것이다. 분명 그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윤의 마음은 자꾸 다른 쪽으로 흘렀다. 강시우라는 사람은 늘 정확하고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고 감정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지윤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차선임. 지윤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시우가 어느새 그녀 앞에 서 있었다. 회의실로 오시죠. 지윤은 급히 노트북을 챙겼다. 네, 책임님. 회의실에는 이미 개발팀, 디자인팀, 품질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새 프로젝트명이 적힌 문서가 놓여 있었다. 스피어 아이스. 한때 야심차게 시작됐다가 중단된 냉장고 개발 프로젝트.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실패작으로 분류된 제품이었다. 예산은 줄었고 인력은 빠졌고 남은 건 누구도 맡고 싶어 하지 않는 책임뿐이었다. 시우는 자료를 넘기며 담담하게 말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린 완벽한 스피어 아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능할까요? 시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지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다. 또 시작이었다. 가능해야 한다는 말. 해내야 한다는 말. 실패하면 안 된다는 말. 직장 생활 7년 동안 그녀를 버티게도 했고 무너뜨리기도 했던 말이었다. 그때 고책임이 팔짱을 낀 채 비웃듯 말했다. 강책임님은 미국에서 오셔서 모르시나 본데 그 프로젝트 이미 한 번 엎어진 겁니다. 괜히 다시 건드렸다가 DA 사업부 전체가 욕먹을 수도 있어요. 시우는 고책임을 바라봤다. 그래서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자는 거죠. 현실을 보면 더 해야 합니다. 이미 실패한 제품이라면 실패 이유가 남아있을 테니까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고책임의 얼굴이 굳었다. 말은 쉽죠. 시우는 지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선임. 네. 기존 소비자 테스트 자료, 클레임 데이터, 중단 당시 내부 보고서까지 오늘 안으로 정리해주세요. 지윤은 잠깐 숨을 삼켰다. 오늘 안이요? 가능합니까? 그 한마디에 지윤은 다시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갔다. 거절하지 못하고 버티고 해내고 끝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윤은 시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가능하게 해보겠습니다. 시우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지윤은 그것을 보지 못한 척 노트북을 열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지윤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폴더, 폐기 직전 보고서, 누구도 열어보지 않은 테스트 파일들이 계속 나왔다. 숫자는 엉망이었고 소비자 반응은 냉정했다. 둥근 얼음이 예쁘긴 하지만 너무 늦게 만들어진다. 물맛이 이상하다. 냉장고 가격이 오를 만큼 필요한 기능인지 모르겠다. 지윤은 메모를 하다가 이마를 짚었다. 불합격. 불합격. 그녀의 입에서 작게 말이 새어나왔다. 옆자리 윤노아가 고개를 들었다. 선임님, 괜찮으세요? 응. 나 괜찮아. 노아는 지윤의 모니터를 봤다. 스피어 아이스요? 응. 예쁘게 망한 프로젝트. 그걸 다시 살린다고요? 강책임님은 살릴 수 있대. 노아는 조심스럽게 시우 쪽을 봤다. 강책임님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 업무 알고리즘 같아요. 지윤은 자신도 모르게 웃을 뻔했다. 그때 시우가 두 사람 쪽으로 다가왔다. 차선임. 노아는 바로 자세를 고쳤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시우는 노아를 한번 보고 다시 지윤을 봤다. 자료 정리 어디까지 됐습니까? 소비자 반응은 반 정도 받고 실패 원인도 몇 가지 잡혔습니다. 제일 큰 건 제조 시간, 두 번째는 물맛, 세 번째는 가격 저항입니다. 좋습니다. 그 세 가지 중심으로 다시 보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시우는 가지 않았다. 그녀의 책상 앞에 서서 모니터를 보는 듯 하다가 문득 키보드를 내려다봤다. 키보드는 무소음으로 바꾸시죠. 지훈의 손이 멈췄다. 네. 키보드 소리가 집중을 방해합니다. 지훈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책임님,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이 프로젝트 때문에 오늘 안으로 자료를 다 정리해야 하고 회의록도 다시 써야 하고 개발팀에 요청할 데이터도 만들어야 하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키보드 소리가 문제예요? 시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문제입니다. 지우는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았다. 알겠습니다. 제가 숨도 무소음으로 쉬겠습니다. 노아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시우는 지훈을 잠시 보다가 말했다. 그건 불가능하니 키보드만 바꾸시면 됩니다. 지훈은 대답 대신 키보드를 더 세게 눌렀다. 시우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지훈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기빨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불쾌하지만은 않았다. 그의 말은 늘 차가웠지만 업무의 방향은 정확했다.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는 분명하게 보여줬다. 그날 오후 지훈은 쉴 틈 없이 움직였다. 개발팀에 가서 과거 설계 데이터를 요청했고 품질팀에서는 클레임 원본을 찾아냈고 디자인팀에서는 소비자 반응 이미지를 확인했다. 고책임은 일부러 그녀를 불러 세웠다. 차선임, TF 들어갔다고 우리 팀 일 빠지는 거 아니죠? 지훈은 서류를 아는 채 고책임을 바라봤다. 네. 제 업무도 하겠습니다. 강책임이 그렇게 좋아요?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업무 지시를 받은 겁니다. 아니, 요즘 차선임 보면 아주 신났던데. 그 잘난 강책임이 차선임만 찾으니까. 지훈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웃으며 넘겼을 말이었다.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목이 막혔다. 책임님. 고책임의 눈썹이 올라갔다. 왜요? 제가 일을 많이 하는 거랑 신난 거랑은 다릅니다. 고책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요? 그리고 저를 찾는 건 제가 자료를 제일 많이 알고 있어서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고책임은 낮게 웃었다. 차선임, 요즘 말이 좀 늘었네요. 그동안 안 한 겁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시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선임. 지훈과 고책임이 동시에 돌아봤다. 시우가 서 있었다. 회의 시간입니다. 지훈은 서류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네, 책임님. 고책임은 시우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었다. 강책임님, 차선임 너무 무리시키지 마세요. 원래 우리 팀 일도 많은 친구라. 시우는 고책임을 바라봤다. 그럼 기존 업무 분장표 다시 주시죠. 고책임의 미소가 굳었다. 네. 차선임이 맡고 있는 업무가 과중한지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조정 요청하겠습니다. 지우는 놀라 시우를 봤다. 고책임은 아무 말도 못했다. 시우는 지훈에게 시선을 돌렸다. 가시죠. 두 사람은 복도를 걸었다. 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시우도 묻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해서야 지훈이 입을 열었다. 방금은 감사합니다. 시우는 버튼을 눌렀다. 감사받을 일 아닙니다. 그래도요. 업무 효율에 방해되는 요소를 정리한 겁니다. 지훈은 글을 올려다봤다. 사람이 방해 요소예요? 시우는 잠시 지훈을 봤다. 사람을 방해 요소로 만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공간 안에서 지훈은 괜히 서류 모서리만 만졌다. 시우는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차선임. 네. 아까처럼 말하시면 됩니다. 지훈이 고개를 돌렸다. 뭘요?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지훈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그게 그렇게 쉬우면 제가 7년 동안 이러고 살았겠어요? 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은 자신이 너무 속마음을 드러냈다는 걸 깨달았다. 죄송합니다. 업무랑 상관없는 말이었습니다. 상관 있습니다. 시우는 여전히 정면을 보며 말했다. 참는 사람이 계속 참으면 조직은 그걸 시스템으로 착각합니다. 지훈은 시우를 바라봤다. 그는 감정을 담아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리고 지우는 먼저 내렸다. 시우는 뒤따라 걸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결국 퇴근하지 못했다. 사무실 불은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은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챙겼다. 지우는 모니터 앞에서 마지막 보고서 문장을 고치고 있었다. 오늘은 무조건 칼퇴하고 집 가자마자 치킨 시킨다. 아침에 그렇게 다짐했었다. 하지만 시계는 이미 밤을 향해 가고 있었다. 지우는 배를 눌렀다. 치킨은 무슨? 컵라면도 감사하지. 그때 책상 위에 작은 샌드위치 하나가 놓였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시우였다. 회의 전까지 드세요. 지우는 샌드위치를 내려다봤다.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네. 왜요? 쓰러지면 일정이 밀립니다. 지우는 헛웃음을 지었다. 참 따뜻한 이유네요. 시우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드세요. 지우는 포장을 뜯었다. 한 입 베어 물자 그제야 속이 조금 진정됐다. 시우는 맞은편 책상에 앉아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지우는 샌드위치를 먹다 말고 글을 봤다. 책임님은 안 가세요? 검토해야 합니다. 저 혼자 해도 되는데요. 혼자 하라고 만든 TF 아닙니다. 그 말에 지훈의 손이 멈췄다. 혼자 하라고 만든 팀이 아니다. 지훈은 그 말을 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다. 오래전부터 그녀는 늘 혼자였다. 일도 혼자, 상처도 혼자, 이별도 혼자, 울 시간조차 혼자 해결해야 했다. 누군가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어색할 수 있다는 게 이상했다. 불편해 죽겠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시우가 고개를 들었다. 제가 불편합니까? 지우는 당황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불편하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책임님이 불편한 게 아니라 누가 같이 남아있는 게 불편하다고요. 시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건 제가 어떻게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지우는 샌드위치를 내려놓았다. 왜요? 시우는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는 같이 일해야 하니까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같이 일해야 하니까. 그저 업무적인 말인데도 지우는 그 말이 오래 버티고 있던 문 하나를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지훈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조가을. 대학 시절의 첫사랑. 그리고 지금은 갑자기 다시 나타난 사람. 지훈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시우는 모니터를 보면서도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받으셔도 됩니다. 아니요. 업무 중이라서요. 전화는 끊겼다. 곧 메시지가 왔다. 우리 노래 드디어 완성했어. 지우는 화면을 꺼버렸다. 시우가 조용히 물었다. 중요한 연락입니까? 아니요. 지훈의 대답은 빨랐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시우는 더 묻지 않았다. 잠시 후 보고서 검토가 끝났다. 지우는 파일을 저장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끝났습니다. 시우는 화면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오전 회의에서 이대로 진행하죠. 드디어 집에 가도 되는 거죠? 네. 지우는 가방을 챙겼다. 사무실을 나서며 자연스럽게 시우와 함께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어색했다. 퇴근길에 상사와 단둘이 서 있다는 게 이토록 불편할 일인가 싶었다. 그런데 더 불편한 건 싫지만은 않다는 사실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지훈이 먼저 말했다. 먼저 가시겠어요? 시우는 그녀를 봤다. 저도 할 얘기가 있어서요. 지훈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저한테요? 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지훈은 괜히 층수 표시만 바라봤다. 무슨 얘긴데요? 스피어 아이스 관련입니다. 지우는 속으로 자신을 꾸짖었다. 그럼 그렇지. 시우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겠네요? 지우는 그를 돌아봤다. 주말이요? 네. 왜요? 시장 조사 가야 합니다. 실제 소비자 반응을 봐야 해서요. 지우는 멍하니 그를 봤다. 주말. 시간. 되시겠네요. 말의 순서는 너무 위험했고 내용은 너무 업무적이었다. 책임님. 네.
혹시 일부러 그렇게 말하세요? 뭘 말입니까? 사람 헷갈리게. 시우는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헷갈릴 내용이 있었습니까?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니요. 없습니다. 아주 명확하네요. 주말 시장 조사. 스피어 아이스. 소비자 반응. 맞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지우는 빠르게 걸어 나갔다. 시우도 따라 나왔다. 회사 로비 앞에는 밤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지우는 가방끈을 고쳐 매고 말했다. 주말 시장 조사는 일정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미 일정 비어있지 않습니까? 지훈이 멈췄다. 그걸 책임님이 어떻게 아세요? 아까 차서님이 오늘은 칼퇴하고 집 가자마자 치킨 시킨다고 했습니다. 주말 약속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훈은 어이없다는 듯 그를 봤다. 그걸 근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약속이 있습니까? 지훈은 대답하려다 멈췄다. 그때 회사 정문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지훈의 몸이 굳었다. 조가을이 서 있었다. 낡은 기타 케이스를 어깨에 맨 채 예전처럼 미안한 얼굴과 뻔뻔한 미소를 동시에 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여길 왜 와? 가을은 한 걸음 다가왔다. 전화 안 받길래. 그래서 회사까지 왔다고. 미안해. 근데 꼭 들려주고 싶었어. 가을은 휴대폰을 꺼냈다. 우리 노래 드디어 완성했어. 지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우리 노래라는 말 하지 마. 가을의 얼굴이 굳었다. 지훈아. 너한테는 추억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정리한 시간들이야. 시우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은 그제야 시우를 봤다. 이분은? 지훈이 답하기 전에 시우가 말했다. 강시우입니다. 차서님과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애써 웃었다. 아, 상사분이시구나. 시우는 말없이 그를 봤다. 가을이 지훈을 향해 다시 말했다. 잠깐이면 돼. 진짜 잠깐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나 피곤해. 오늘은 그냥 가. 그럼 주말에. 그 말에 시우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다. 가을은 계속 말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지. 우리 그때 가던데 기억나? 거기서 딱 한 번만 들어줘.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우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차서님은 이번 주말에 일정이 있습니다. 지훈과 가을이 동시에 시우를 봤다. 가을의 표정이 굳었다. 업무 일정인가요? 시우는 지훈을 바라봤다. 차서님이 정하실 일입니다. 지훈은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은 과거에서 돌아왔고 한 사람은 현재를 밀고 들어왔다. 가을은 여전히 예전의 온도로 그녀를 불렀다. 시우는 여전히 차가운 말투로 그녀에게 선택권을 건넸다. 지훈은 입술을 열었다. 나 이번 주말에 일 있어. 가을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훈아. 그리고 너랑 나 이제 우리 아니야. 가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은 시우 쪽으로 몸을 돌렸다. 시장 조사 가겠습니다. 시간 보내주세요. 시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지훈은 그대로 걸어갔다. 시우도 그녀의 옆을 따라 걸었다. 가을은 그 자리에 남아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에는 아직 재생되지 못한 노래 파일이 떠 있었다. 그 밤 지훈은 집으로 돌아와 치킨을 시켰다. 하지만 한 조각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휴대폰에는 가을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미안해. 그래도 한 번만 들어줘. 지훈은 메시지를 지우지 못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회사에서의 시우, 회의실의 스피어 아이스, 고책임의 말, 가을의 얼굴이 뒤섞였다. 상사 때문에 머리가 아팠고 상사 때문에 마음도 어지러웠다.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작게 중얼거렸다. 상사병이요? 말하고 나서 스스로도 어이가 없어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그런데 시우는 이미 와 있었다. 시우는 그녀를 보자마자 말했다. 차서님. 네. 주말 일정 확정됐습니다. 지우는 가방도 내려놓지 못한 채 멈췄다. 벌써요? 토요일 오전 10시. 대형마트, 프리미엄 가전 매장, 편의점 아이스컵 판매대, 그리고 카페 두 곳입니다.
하루에 그걸 다 돈다고요? 불가능합니까? 지우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다.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시우가 아주 잠깐 그녀를 봤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변화가 지나갔다. 지우는 그걸 봤다. 방금 웃으셨어요? 시우는 바로 표정을 정리했다. 아닙니다. 웃으신 것 같은데요. 착각입니다. 에노 스마일이라면서요. 시우는 노트북을 열었다. 업무 시작하시죠. 지우는 자신의 자리로 가며 작게 웃었다. 그 순간 멀리서 고책임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고책임의 손에는 세움전자 내부 인사평가 자료가 들려 있었다. 차지훈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였다. 그는 그 종이를 천천히 접었다. 차선임이 요즘 아주 신났네. 그의 입가에 불쾌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렇게 강책임 믿고 까불면 회사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내가 알려줘야지. 그날 오전 회의는 시작부터 날카로웠다. 시우는 스피어 아이스의 실패 원인을 3가지로 정리했다. 제조 속도, 물맛, 가격 저항. 그리고 지우는 각 항목별 소비자 반응과 개선 가능성을 발표했다. 처음에는 모두 반신반의했지만 지훈의 발표가 이어질수록 회의실 분위기는 달라졌다. 기존 소비자 반응을 보면 둥근 얼음 자체에 대한 호감도는 높았습니다. 문제는 기능의 필요성이 아니라 기다릴 만큼 가치가 있느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능을 단순한 얼음 제조가 아니라 집에서 즐기는 프리미엄 음료 경험으로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시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보고서를 읽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밤새 찾아낸 답을 말하고 있었다. 개발팀 사람이 물었다. 그럼 제조 시간이 줄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거네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완벽한 둥근 모양보다 사용자가 체감하는 만족도를 우선해야 합니다. 완전한 구형이 아니더라도 투명도와 녹는 속도에서 차이를 느끼게 하면 됩니다. 시우가 말을 이었다. 정확합니다. 완벽한 모양이 아니라 완벽한 경험이 목표입니다. 지우는 시우를 봤다. 그의 말이 자신의 발표를 받쳐주고 있었다. 고책임은 팔짱을 낀 채 입술을 비틀었다. 말은 그럴듯한데 결국 개발팀 갈아넣자는 얘기 아닙니까? 시우가 그를 봤다. 갈아넣자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자는 겁니다. 고책임은 지훈을 향해 말했다. 차선임, 이거 본인이 책임질 수 있어요? 회의실 안의 시선이 모두 지훈에게 쏠렸다.